고품격 방송입니다. 묘의 묘의 끙 주간 묘묘 김묘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맨 처음에 묘의 묘의 꿍이라고 딱 되어 있는데 이거 먼저 하려니까 너무 그냥 딱 치고 들어가는 것 같아서 괜히 아닌 척 한번 해보자. 고품격 방송을 한번 탐방해 보았습니다만 바로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주간 묘묘 시간입니다. 화요일 4시에 찾아뵙고 있고요. 아 제가 오늘 이거 시작하기 전에 신발을 이렇게 제대로 신다가 다리에 쥐가 나는데 얼마나 피곤하다는 뜻입니까? 그런데 쥐가 나는 저를 보면서 아이고. 옆에서 비웃고 있었던 시사발전소 한진희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더 즐거운 한진입니다. 왜 이렇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유, 아닙니다. 저 아주 굉장히 저 안쓰러운 표정으로 보고 있었어요. 내가 못 봤어요. 근데 아, 다른 그래요? 분들이 되게 웃고 있었다 그러던데요. 아, 이게 미소를 머금는 건 어쩔 수가 없이 안쓰러움과 덧붙여서 네. 약간 유쾌한 느낌도 아니죠. 장난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아이 그럼요. 정말 즐겁게 다 보냈고요. 아, 근데 네.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더웠죠. 지금 더위 먹은 느낌이라서 더위를 먹어서 기운도 그런가 떨어지고 약간 좀 살이 오른 것 같다는 외모평가를 한번 시작해 봅니다. 살이 오르는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입맛이 너무 돌아가지고 더위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입맛이 돌아요. 아 그래 다행이네요. 예. 젊습니다. 아유, 저 젊은 보통 나이가 좀 들면 나이가 들게 되면 더워서 입맛이 좀 사라지게 되거든요. 예. 근데 우리 젊은이 MG 우리 한진희 소장은 열심히 먹으면서 사라지고 있다. 아주 좋습니다. 사실 살이 찐 건지 그냥 부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건강 관리 해야 됩니다. 예, 맞아요. 네. 건강 관리 특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 관리 하면 뭐 합니까? 신발 신다가 쥐 나는데. 아 제가 일주일에 2번씩 열심히 PT는 하고 있는데 이게 PT는 멘탈 관리인 것 같고. 아 근데 그렇게 빡빡한 일정 중에서 PT까지 하시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침에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니까. 너무 힘들고 지금 잠을 더 자야 된다. 음. 사실 운동은 제 멘탈 관리 때문에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약간 일을 줄여야 된다는 말씀도 앞서 방송하기 전에 일을 좀 하셨는데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도. 설마 혹시 이 방송이 되는 건 아니지? 주간 묘면은 제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아유, 다행이네요. 놓칠 수가 없고 제가 또 한진희 소장 괴롭히는 걸 놓칠 수가 없어요. 제가 또 갈군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다 이렇게 어르신들이랑 방송하기 때문에 네. 우리 MG 내가 또 이제 그- 터스 부리면서 작가님이 서로 갈구는 사이라고. 주로 조져지는 건 저였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한진희 소장 이미 쥐나서 제가 졌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예. 민주당 소식부터 하죠. 좋습니다. 정청래 의원께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단. 축하합니다. 예. 몇 퍼센트죠? 저 보시는 것처럼 61.74% 득표로 이제 압승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압승입니다. 그러니까 좀, 네. 사실상 조금만 더 차이가 났으면 더블 스코어로 이제 압승하는 그런 기록이기도 했죠. 근데 이제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좀 고배를 마시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바로 끝나자마자 이제 원팀을 강조하면서 합류한 모습들 이런 게 좀 인상 깊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신임 당대표가 참배하러 가셨을 그쵸. 때 그 뒤에 바로 뒤편에. 서 계시더라고요 박찬대 의원도. 맞아요. 그래서 원팀이구나. 예. 좀 뭉클했습니다. 그 뒤에서 좀 받쳐주겠다는 의미가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계시는 게 아니라 함께 함께한다라는 함부로 의미는 한다는 분명히 거.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 들고요. 어디와는 좀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해봅니다. 굳이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저기 어디랑은 좀 저쪽. 다르다라는 맞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리고 예. 정청래 의원 보니까 이제 당 대표로 선출되는 그때에 약간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힘들었던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네. 사실 좀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물론 본인은 그것 때문에 힘들지는 않았다라고는 해요. 하지만 이게 사실 그 당내 지지층 간의 이제 분열과 갈등이 과열됐던 측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번에? 그러는 거야 진짜. 근데 사실 매 전당대회만 되면 항상 이런 잡음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이번에도 그래서 좀 놀랐거든요. 이번에는 맞아요. 약간 좀- 커뮤니티 중심으로라고 해야 되나 댓글이라든지 이런 데서 되게 맞습니다. 날선 공방이 많아서 네. 방송을 하는 저는 되게 깜짝깜짝 놀라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이게 과도한 네거티브가 좀 과열되다 보니까 방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어떤 후보도 언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했어. 왜 이렇게까지 되는 건지 굉장히 당황스러웠거든요. 맞아요. 아마 방송하는 사람은 다 힘들지 않았던 네. 시기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우리 중요한 당사자분께서 봉합을 잘 해주셨습니다. 봉합도 잘했지만 네.
두 후보 간에는 남아있는 앙금이 전혀 없다라는 거. 무슨 앙금이야,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원팀인데. 이제 사실 이제 끝나고 난 이후에 지지자들 간에서도 여전히 그 마음의 앙금을 갖고서 서로 지금 여전히 물어뜯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 격양되어 있는 마음이라든가 과몰입되어 있는 것을 좀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주적이라는 표현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뭔가 거악이라고 네. 하죠. 주적 말고 거악에 따로 대한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다른 곳에 공격 포인트로 두시는 분들이 조금씩 계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조금 모아서 적절한 데 쓰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빠르게 그래도 봉합되는 그 지지층에서의 모습도 좀 보이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게 다행이에요. 실은 그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던 지지층의 경우에도 이번에 좀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재평가를 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이를테면 원래 이제 정청래 대표가 좀 투사 이미지가 워낙에 좀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래서 뭔가의 그 언행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긴 했어요. 근데 네. 그런 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간과하고 있었던 측면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뭐냐면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 위치에 걸맞은 어떤 그 모습을 잘 탈바꿈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네. 좀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이를테면 유튜브에 나올 때는 정말 굉장히 유쾌하고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네. 또 현장에 갔을 때는 진짜 옆집 그냥 동네 아저씨 같은 맞아요. 그런 인간적인 또 모습들도 주시고. 잘 보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법사위원장 할 때는 진짜 그 관계 법령을 달달 외우면서 굉장히 좀 그 냉정하고 강렬한 어떤 모습을 또 네. 비춰주기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효능감을 느꼈던 지지층들도 분명히 있는 거고. 저는 탄핵 심판 그 현장에서 재판 현장에서 좀 놀랐습니다. 네. 굉장히 과묵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그런 현장에서는 진중하시고. 진중하게 또 행동하시는 그때 모습들이 놀랐습니다. 있었는데 실제로 이번에 보게 되면은 뭔가 굉장히 좀 톡톡 튀고 강렬한 언행들 이런 부분에 대한 볼륨을 굉장히 크게 줄였던 모습들이 맞아요. 강조돼야 된다고 봐요. 오. 네, 실제로. 그러셨어요, 실제로. 네, 실제로 동지적 언어를 좀 강조하셨던 부분들도 굉장히 인상을 깊게 남겼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정청래 대표가 정치적 내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실은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야만 가능한 일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가장 어렵죠 또. 네, 어려운 네. 부분인데 그게 좀 그 가능한 전문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네, 네. 걸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리고 당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행보를 보면요 수해복구 현장으로 그렇죠. 가지 않았나요? 바로 수해복구 현장. 그러니까 민생이 먼저다라는 게 딱 보였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민생이 먼저다. 진짜 근데 근데 수해복구 현장과 맞지 않는 제목은 저 물론 민생과 내란 정산 동시에 먼저다. 그렇죠. 동시에 먼저다. 그럼요 투트랙으로 가야죠. 사실 맞아요. 어떤 게 우선이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둘 다 동시에 가야 됩니다. 맞아요. 지금 뭐 이제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부분들도 보게 되면 검찰 사법 언론 개혁에 대해서 이제 추석 전에 이제 마무리 짓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에 있어서도 바로 지금 출발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추석 전에 마무리 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뭐 저쪽에서부터 공격도 있었는데 그렇죠. 또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응원하는 일만 남았다. 예, 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예, 호남 이야기도 대해서 나오네요. 미안한 마음이다. 네. 민주화 희생에 대한 보답. 이거 뭐 정청래 대표가 또 언급을 하기도 했지만 본인들이 이제 호남 쪽 지역에 있는 분들은 국가에 대한 헌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그 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건 있지만 국가가 우리에게 해준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 이에 대한 회의감이 있다라는 거, 이거에 대한 상처를 듣고서 일단 이 희생에 대한 보답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다. 라고 판단하시고 그럼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일단 이제 현장에 가서 이렇게 수해복구 현장에서 소통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판단을 하셨다는 모양이에요. 근데 진짜 더우셨나 보다. 얼굴이 정말 익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얼마나 더우시겠어요. 저기 원래 계셨던 분들, 저기가 일터이신 분들은 얼마나 고생을 하시고 이번에 그렇죠. 피해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시겠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그 힘든 내색을 또 웬만하면 좀 감추고 본인은 이제 예전에 농사일을 하면서 경험했던 네. 삽질이나 이런 것들을 몸에 익었던 걸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었던 현장이었다라고도 말씀을 주시기도 했죠. 네, 단독 후보로 출마한 우리 황명선 후보, 황명선 딸기 초코. 아, 딸기 축하해요. 축하해요. 아. 최고위원님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야전 사령관이잖아요. 예, 야전 사령관이라는 점을 또 강조하시기도 했고요. 결국은 이제 뭐 정청래 대표와도 그렇고 네. 또는 이제 이재명 정부와도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나 기조는 명확하게 선명하게 같은 방향을 좀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뭐 내란 세력에 대한 척결에 대한 것도 또 강조를 하시기도 했었고요. 뭐 정치 복원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강조하시면서 뭐 단일 후보로 나오신 거다 보니까 큰 이견 없이 네, 네, 이것도 그렇습니다. 당선이 되셨습니다. 앞으로 제 역할을 잘 하실 거라고 봐요. 맞아요. 좀 얼마나 되고 싶으셨어요. 여태까지 고배도 좀 몇 번 받으셨고 그렇죠, 맞습니다. 이번에는 좀 어렵게 되셨기 때문에 이번에 예. 좀 뭔가 각오를 다지고
그동안 생각해 놓으셨던 것들을 쫙 풀지 않으실까 기대를 해봅니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그렇다면 저쪽 얘기 조금만 해볼까요? 좀 비교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국민의힘도 전당대회 상황 한번 봐야 될 텐데 진짜 본선 국민의힘 진출자 4명을 먼저 가리겠죠. 네, 야, 근데 맞습니다. 뭐 이제 4명을 먼저 가릴 거라고 보여. 심하게 궁금한 건 아닌데 예, 실은 뭐 이 관련된 주제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좀 슬쩍 살펴보긴 했는데 이거 살펴보는 게 굳이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관심이 별로 없어요.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안철수 의원이 통과를 할까 안 할까? 저는 안철수 저는 안될것 개인적으로 같아요. 저 안철수 의원이 통과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본인이 이제 없어. 최근에 PT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까만 화면을 이제 띄우고서 이게 우리의 국민의힘의 미래입니다. 미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국민의힘의 미래가 아니라 본인의 미래가 될 가능성이 너무 네. 높다라고 자기소개였다. 생각이 들어요. 예, 아무래도 근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어디에도 지금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세력도 아예 없고. 그렇죠. 뭐 소위 어떤 찬탄파에 속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그 조경태 의원을 좀 지지하고 나서고 있는 그쵸. 상황이라서 그쪽으로 흡수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 구도를 봤을 때 네. 이쪽 구도라면 안철수 의원보다는 조경태 의원을 하는 게 더욱더 선명하다라고 보여지겠죠. 그런 뽑는 것도 사람 입장에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전에 이제 그 내란 이후 네.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당을 재편하거나 또는 창당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고 심지어 혁신위원장을 때려치고 나갈 때도 그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지가 않거든요.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중심이 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이번에 다시금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서 당대표로 이제 나서겠다라고 나온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 참 의미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커트라인에서 이제 본선 진출 못하면은 안철수 의원의 정치 생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물론 지금까지 정치 생명 끊길 만한 일들이 참 너무나도 많았지만 그래서 네. 버티다 여기까지 온 것 같긴 한데 이번에 뭐 전당대회에서 안 되면 되게 그런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철새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안철수 후보기 때문에 실은 지금 다리를 다쳐서 낙오된 철새의 운명이지 않을까. 오. 외로운 상황에서 버티다 결국은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안철수 의원 진짜 좀 원래 좋아하던 의원은 아니지만 예. 그런 정치는 아니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기회들이 많았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탄핵 국면에서 혼자 그 덩그러니 앉아있던 안철수의 모습 그건 굉장히 역사적인 한 컷이 될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네. 그거를 살리지 못하고 지금 이제 와가지고 내란 정당이라는 것은 프레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그렇죠. 도대체 무슨 자기가 어느 장단에 서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장단에 그러니까 어떤 기조를 갖고서 이제 정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본인 스스로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지자들이 네. 어떻게 그를 응원할 수 있는가, 지지할 수 있는가, 그 한계점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밖에 후보자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좀 개개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개인적으로 이제 그 조경태 후보 같은 경우는 예. 애초에 뭐 당대표가 될 목적보다는 나는 이런 소신 있는 발언을 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나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육선 의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은 이번에 흔적을 남기고 다음 스텝을 밟기 위한 그 과정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이야기가 거론되었던 내용이지만 추후 뭐 탈당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위원정당 해산 심판이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사라질 정당에서 네. 그래도 이제 본인은 좀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도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도 스물스물 나오는 걸로 봐서는 예전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넘어와서 계속해서 이제 육선까지 도전했듯이 다음은 또 민주당으로 오려고 간을 보고 있을 수 있다. 간을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죠. 현재 뭐 육선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기에서 무언가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그렇죠. 민주당으로 스물스물 뭐 신당 스물스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맞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결국 그 특검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방탄 목적으로 이제 이번에 나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의 모습을 보면 다들 아시다시피 네. 안 통한다. 의미 없다. 그러니까 당대표 압수수색 결국 피하지 못하는 운명이고 심지어 네. 이제 본선 진출 경쟁력도 떨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화이팅이 그냥- 왜 이렇게 어색하죠? 그렇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본인도 본인 위치를 아는 게 아닐까.
쉽지 않다 화이팅도. 화이팅에서도 그렇죠. 티가 난다. 아, 돈만 날리게 생겼네. 이런. 잔인하네 이 사람. 나한테만 잔인한 줄 알았더니. 아, 네. 그래서 굉장히 역시. 소심한 저런 네. 이렇게 행동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회 상황 한번 볼게요. 아 갑자기 필리버스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신동욱 의원만 한 7시간 반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 때문이었죠? 아니 뭐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뭐 나오는 내용들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저도 그냥 잠깐 보다 사실 껐습니다. 사실 저도 그냥 7시간 반 했다 요 정도만 굉장히 알아가지고 의미 없는 이야기들이 반복됐고 심지어는 내려오려고 하다 보니까 의장님 못 들으셨으니까 다시 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하지 더 있으라고 않습니까? 더 있으라고 해가지고 화장실만 갔다 와서 다시 하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요. 식으로. 그러니까 난감한 상황들의 연출이 계속됐던 게 본인들도 그렇게 할 말이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 거고요. 방송 3법 관련해서 본인 예, 방송 3법과 관련해서 이제 필리버스터가 그 전날 이제 시작이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3분 만에 결국은 뭐 이게 뭐라고 하죠? 그 종결 네. 동의안 관련된 게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4시간 후인 오늘 이제 마무리가 되는 네, 사안이기 그렇죠. 때문에 역시나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냥 넘어가죠. 그 일단은 중요한 거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제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오늘 이제 그 종결동의안 처리라든가 또는 이제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 참여하지 마라라는 걸 이제 단체 문자로 돌렸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러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당성, 그러니까 명분 차원에서 애초에 힘을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방송 3법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얘기해도 되죠? 네. 네, 방송 3법과 관련해서도 보게 되면은 애초에 지금 정부 여당에게 오히려 불편한 법안들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여당에서의 어떤 그 정권의 힘을 좀 빼는 수준의 어떤 내용들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원래 이게 법안이 나왔을 때 민주당 저거 통과 못 시킬 거다라고 이제 국민의힘 쪽 의원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인데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 지금 와가지고는 뭐 이게 막법이다 또는 뭐 그런 취지로 뭐 독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명분상에서 밀려 있다. 그래요. 그런 거죠. 네. 요거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 뉴스 뿌리는 유튜버 징벌 배상을 검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서 예,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6월달에 보면 이제 국무회의 당시의 회의록이 이제 공개가 이번에 되면서 네네. 가짜 뉴스를 뿌리 뽑기 위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이제 반영되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것인데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쿵쾅쿵쾅 됐어요. 설레가지고. 맞아, 이게 굉장히 설레는 요소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극우 유튜버들 또는 가짜 뉴스를 살포하는 어떤 유튜버들의 밥그릇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진짜 제발 하게 되는 것인데 아니 제발 자유시장 그랬으면 경제에서 뭐 어떤 거 하는 거 다 괜찮은데 가짜 뉴스는 안 그렇죠. 되죠. 근데 그간에 보게 되면 이제 이 가짜 뉴스를 살포하는 유튜버들이 뭐 형사처분이나 민사상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네. 본인들이 유튜브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대비해서 낮은 그 그치. 금액만 이제 지불하고 끝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양산하는 문제가 그렇죠. 그냥 지적됐었던 뭐 거잖아요. 형사 처벌 받던 뭐 네. 벌금 몇 번 내면 되지 뭐 약간 이 정도로 끝나버리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 징벌적 손배제를 이제 포함시키는 내용을 이제 추진하겠다라는 의중이 반영되면서 자금줄을 끊어야죠. 정신 자금줄이 차린다. 끊어진다. 맞아요. 그런데 요것과 연관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가지고 오늘 보니까 경찰이 신의 한수, 신혜식 씨, 신혜식 대표라고 해야 되나요? 자택 압수수색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그 서부지법 폭동 당시 때 이걸 이제 주동한 혐의를 가지고서 이제 신혜식, 신의 한수 뭐 유튜버를 그러니까 신혜식 유튜버를 이제 압수수색을 자택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전광훈 씨도 그쵸. 압수수색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빤스 목사 전광훈 씨도 관련된 압수수색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이 서부지법 폭도들 가운데서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 이제 5년형 징역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전부 다 형사처벌 받았잖아요. 형사처벌을 계속 이제 무거운 중죄로 이제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렁남은 뭐 거기서 막 끝난 억울하다고 거예요. 난리치고 내 인생 망했다는 거. 누가 시켰니? 내가 누가 시켰니? 시켰냐고요. 네. 물론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떤 선동을 한 사람들에 의해서 본인의 어떤 뭐 이렇게 그렇게 휩쓸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결과를 봤을 때 뭐 어떡해요.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조만간 이제 기사에서 이제 신혜식 오열 이것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기대가 됩니다. 되게 잘한다. 한진이. 그래요. 이것도 도파민 도는 소식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까는 거 잘하네요. 즐겁습니다. 행복해요. 전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누군가를 깔 때 얼굴이 온화해지고 약간 관가사유상 같은 그 느낌이잖아요. 그냥 온화함이 퍼지는 자신감과 함께. 멋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금 시간이 예. 지난 거긴 한데 우리 관세 협상 얘기 조금만 하고 마무리하죠. 예, 좋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렇죠. 관세 협상 관련돼 가지고 이제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그렇죠. 뭐 아시다시피 15%의 이제 관세율 이제 합의를 마쳤고요. 25에서 그리고 15.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그 3,500억 달러의 이제 대미 투자, 그랬죠. 그 1,000억 달러의 이제 LNG 등 이제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이제 매입 관련된 것들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해가지고 농축 산업에 있어서는 이제 시장 개방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까지도 합의를 이룬 모양이죠. 그래요. 이거 갖다가 계속 지금 기자단들 사이에서도 질문이 오가더라고요. 미국과 우리나라 이야기가 계속 다르다라는 식으로. 근데 우리나라 계속 네.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쌀 그리고 소고기 이건 아닙니다. 하겠다. 라고 그렇죠. 이야기하고 국민적 있으니까 반감도 좀 상당하다 보니까 그건 네. 어렵다라는 어떤 시장 개방선은 잘 지켰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런 그 15%에 대한 것을 타결을 하니까 바로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전 난 진짜 황당했어요. 본인의 과거들과 좀 싸웠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미러닝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분명 전날만 해도 15%까지는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해놓고서 그 다음날 되니까 13% 지키지 못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무슨 우리가 조선시대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조선시대도 안 그러겠어요. 과거에 그렇죠. 모든 것들이 다 기록에 남아있고 조금만 예. 검색하면 내가 어제 했던 이야기가 바로 기사화가 되어가지고 확인이 가능한데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그렇게 뒤집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루아침에 말을 뒤바꾸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실 이 정당에서 제대로 된 가치 판단의 기준이 좀 실종되어 있다라는 여론의 그렇지. 어떤 그 반발도 계속 지금 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 커뮤니티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꼭 국힘 어떤 정당뿐만 아니라 사실 뭐 펜코도 그렇고 뭐 어디도 그 보수 아니라 극우라고 예. 할게요. 그쪽 커뮤니티들 보면 15%가 진짜 초롱성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15%만 돼도 내가 뭐 절을 한다, 큰 절을 한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갔는데 15% 하니까 그 얘기가 쏙 들어가가지고 바로 침뱉기 시작하는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그 좀 황당함을 느끼는데 심지어 그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같은 경우도 네. 이게 그냥 돈 갖다 바치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최대 그럼요. 보증 한도를 3,500억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한마디로 해서 3,500억 달러를 무조건 다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대출 형태로 이제 지급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금액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일본이랑 EU 뭐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 거긴 막 5,500억 그럼요. 이러잖아요. 이렇게 규모가 다르기 예.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나온 이야기들이 어떤 큰 틀이지 또 이게 확정이 된 건 아니잖아요. 네, 앞으로 그렇죠. 계속 맞아요. 계속 확정돼야 될 이야기인 거고. 네네. 1,000억 달러의 그 에너지 수입과 관련된 것도 우리나라가 보면은 80%를 사실 에너지를 해외 수입을 하고 있는 의존 국가이기 때문에 그냥 유통 경로만 바꾼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차피 수입할 거 미국에 수입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오히려 더 싸게 이제 수입할 수 있는 에너지 영역이 또 미국이 또 굉장히 또 방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한테 긍정적인 효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쌈박하게 짧은 시간 동안 짧은 시간이 아니네. 그래도 25분 정도로 했네요. 아, 우리가. 그렇네요. 네, 시간이 후딱후딱 갔습니다. 역시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라. 그러니까요. 시간이 빨리 갑니다. 누군가를 뜯을 때 정말 네. 온화한 미소가 퍼지면서 아, 시간은 맞습니다. 후딱후딱합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더 뜯을 거 좋아요, 잘 좋아요.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시사발전소 한진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